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전일 나스닥 선물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미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국내 증시 수폭이나마 좀 일부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돼서 다행스럽긴 합니다. 참 이 유튜브라는 공간 속에서 참 좋은 말만 드리고 싶고 뭐 시장 긍정적인 부분을 또 많이 부각을 좀 하고 싶지만은 시장의 환경이 녹록치만은 않은 것 같네요. 시장 모습 자체가 좀 녹록치만 않은 상황이 좀 연속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은 답답한 심정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 지금 구간이 쉽지 않은 구간이고 그리고 확인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은 복잡한 그런 장세가 연속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4월 27일 내일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중국 베이징의 봉쇄, 또 푸틴 전쟁광에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뭐 하나 정상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시장의 흐름입니다. 반등이 생각보다 너무 약하죠. 지수와 반대로 가는 섹터 트렌드만 단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지금은 예를 들면 이가 없으면 이 몸으로 버텨야 되고, 버틸 수가 없다면은 손을 놓고 방관하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난이도가 높은데 여러분들이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 자신이 있다면 올라가는 종목 추격 매수해서 따라붙고 하면서 곡물주, 그 다음에 뭐 강세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를 한다면 뭐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기술적인 부분에서 뭔가가 좀 숙달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시장은 굉장히 난이도가 분명히 있는 시장입니다. 왜? 한번 물려버리면은 그게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지수가 상승 추세에, 지수가 우상향 추세에 있을 때는 물려도 내 종목이 지수와 함께 시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구간에서는 물려도 사실 뭐 별 큰 문제가 없죠. 그냥 기다리면 다 수익이 되는 거고 기다리면 올라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은 지금과 같은 이 하락 추세 내에서는 아직 저점이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 계속 물타기라든지 한번 잘못 물리기 시작하면은 또 이게 굉장히 또 고통스럽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 거고요.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어제 뭐 양시장 2,000개 종목이 빠졌었는데 그나마 오늘은 뭐 코스닥은 한 900개, 거의 1,000개 정도, 코스피도 한 500개, 550개 종목이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죠. 뭐 장중 한때는 좀 더 상승폭이 컸었는데 장 후반에 좀 밀린 거는 중국 상해 증시가 어제 300피를 이탈하고 오늘 장중에 잠시 플러스권에 있다가 또 다시 하락을 이어가면서 이런 여파가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환율 자체가 1250원대에 머물고 있으면서 지난 1, 2월달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 그 구간의 환율을 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지금은 환율의 안정이 절실한 부분이겠죠.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환율에 이 천장이 뚫리게 된다면 외국인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어도 환차손이 어마무시하게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환율의 안정이 필요한데, 중국도 환율 방어를 하지만 환율 방어가 되지 않고 국내도 환율 방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장이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의 빅스텝을 넘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부담이 있는 가운데 최근 시장은 전 세계가 전부 침체되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일 그나마 다행히 미 증시가 일부 반등은 하긴 하였으나 많이 아쉬운 모습이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전반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최근 상태가 좋지 못한 가운데 전일 상승은 여러분도 아시나 모르겠지만 스노우플레이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클라우드 매출액이 대폭 증가했다 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장주에 한 7, 8% 정도 상승이 나왔죠. 클라우드 전통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구글, 알파벳 이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했을 때도 클라우드
부분에서 큰 폭의 성장이 있었다. 그런 부분으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 스노우플레이크의 클라우드 매출 증가가 곧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구글의 실적 발표 직전에 좋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이러한 새 종목이 나스닥 지수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약 1.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자세히 뜯어다 보면 애플은 장중 한때 마이너스 2%까지 밀렸죠. 그 이유는 중국 폭스콘 공장의 이 스탑으로 인해 이 영업이익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이던스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실적 발표는 바로 애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플에 문제가 생긴다면 미 증시의 가장 강력한 힘이 흔들리기 때문에 가장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 밤 당장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 좀 지켜는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주가의 위치들이 전부 다 그렇게 썩 좋은 자리에서 실적 발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한 높은 기대치의 실적에 조금이나마 그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된다면 잘 나오더라도 많이 밀리는 게 주식시장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잘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중국 증시가 또 3000P를 하회한 이후에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연속되는 상해 봉쇄 이후 북경의 자이밍치까지 봉쇄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지수에 맥을 못 추고 오늘도 추가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내 증시가 오후장에 밀린 거는 전적으로 중국 증시 하락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양 시장, 기관, 특히 금융투자에 일부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는데 유의미한 수급으로 저는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환율 안정에 따른 외국인의 귀환이 가장 절실한 부분이다 라고 판단하시면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가지 재반 상황이 외국인으로 하여금 국내 증시에 자금 투입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즉 아직은 시장을 확인할 게 여러모로 많은 시장 흐름이라는 소리이며 조심할 자리는 여전히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시장이 이러다 보니 곡물 테마는 완전 식을 줄 모르고 글로벌 증시의 큰형의 미 증시의 곡물 농업 섹터가 폭락을 해도 달려가는 것을 보면 참 시세는 만드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큰 그림을 그린 친구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뭐 상한가를 만드는 것도 개인이 만드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만들어야 상을 들어가기 때문에 큰 자금이 단기 갈 곳 없는 자금들이 이쪽에 몰려서 계속 고가를 높여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매매는 하되 이거를 끌고 가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보죠. 오늘도 파묘 섹터 28일 수출 중단 그 전에 눌리시 매수 관점, 트레이딩 관점 및 서서히 고점 매도를 하면서 저점 분할 매수하면서 트레이딩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직 수출 중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계속 시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중간중간 눌림도 저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거래 대금도 엄청나게 터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난 거는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곡물은 정말 괴물 같은 섹터가 맞다라고 봅니다. 저를 포함한 수많은 트레이더 전문가들 이걸 예상하는 사람은 1명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한일사료 그 시세를 다 먹은 사람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을까요? 굉장히 드뭅니다. 고려산업이 일단 3연상에 들어왔고 한탑도 3연상에 들어왔어요. 팜스토리도 오늘 2연상에 갔고 곡물 쪽에서만 상한가가 무려 3개가 나왔습니다. 자, 곡물이 이러다 보니까 오후에 우리손 FNG가 돈육이죠. 돈육 쪽에서 상한가가 나왔는데 오늘 제가 이제 추천을 했던 건 우리손 FNG였고요. 사실 매수가를 찍고 좀 올라가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트레이딩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팜스코, 선진 등 돈육 강세했고 시간 외에서 일단 오늘 돈육이 장중에 강세다 보니까 시간 외에서는 6개 섹터가 되고 지금 줄상한가를 좀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쪽에서 정말 이 식품 관련된 섹터에서 돈이 지금 많이 돌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시장을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아마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우리손 FNG가 상에 들어왔는데 내일 어떻게 시세를 뽑아주는지, 그리고 오늘 시간에 제일 먼저 상한가에 들어간 동팜 테이블이 어떻게 될 건지, 그 다음에 수산물은 지속적 언급드린 사조 시푸드가 어떻게 될 건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밖에 어제 제가 카페에 기사 두 개를 딱 올려놨어요. 그게 이제 인수위의 드론 관련된 이슈로 베셀이 상한가를 들어갔다라는 말씀 드렸고, 베셀이 대장주기 때문에 오늘 당연히 베셀을 봐야 되는 거고, 눌림으로는 네온테크를 오늘 공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베셀과 네온테크를 좀 봤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아침에 기사가 하나가 더 추가됐죠. 더 강력한 기사가 어디 갔냐. 아무튼 여기 밑에 보면은 기사가 하나 추가된 게, 미국도 2천만 대 미 드론 급증의 대응 능력 강화를 추진한다. 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한일사료 같은 회사가 과거에는 저는 이런 상승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상승인데, 글로벌 트렌드와 만나게 된다면 대폭등을 하는 게 주식인 것 같다, 주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인수위에서 어제 발표가 나왔고, 오늘 미국에서 2024년도까지 200만 대 드론 대응책을 준비한다. 재료가 셌고 신선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왜? 글로벌 트렌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종목군들로 생각이 드네요. 그 밖에 이제 삼성 잼스가 미 FDA 시판전 사전 허가를 등록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로봇 관련주 오늘 급등한 정도 흐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기사들을 한번 보시고요. 특별히 저는 유의미한 기사들이 많이 보이지가 않아서 이 정도 선에서 시장을 바라보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먼저 해외 증시 보죠. 해외 증시 들어가기 전에 라이브 방송 가입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 사실 지금 기준에서 매매 기준점을 잡기에는 아주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수익 매매, 그다음에 장기 투자, 중기 투자, 이런 것도 주식일 수 있겠지만, 단기 매매에 있어서 기준점을 잡아가는 뭐 공부 차원에서는 매일매일 시장을 바라보면서 변해가는 시장 속에 주도주를 찾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먼저 중국 증시 먼저 보면, 중국 증시가 최근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봉쇄를 이어가고 어제 저점이 이탈이 됐죠. 이런 박스권을 이탈을 하고 연속 이틀째 지금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시장의 단기 바닥을 추론해 볼 때는 일단은 중국 증시의 낙폭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대칭 하락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때 하락의 정도만큼 이 박스권에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 아래 추가 박스권에 내려오면 이제 중국 증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구간이 와 갑니다. 일단 중국 증시가 빠지면서 글로벌 증시를 끌고 내려가는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면은 과열로 이미 들어왔고요. 그래서 추가 하락을 한다면 이제 굉장히 큰 과열 지점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 낙폭을 잡아갈 가능성이 이제 근접했겠다. 그러면은 지수 하락의 클라이막스가 이번 주 안에 일단은 결정이 될 건데, 여기서 조금만 더 애플의 실적 발표만 확인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일부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고요. 자, 나스닥 지수를 볼게요. 나스닥 지수는 일단 단기적으로 만들어져 있던 이 박스권은 이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치만은 이 반등의 강도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준다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서 강하게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건데, 오히려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저항을 맞고, 이때와 반대로 여기서 저항을 맞고 다시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투심이 확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인지라, 미 증시의 흐름도 지금은 굉장히 잘 지켜봐야 됩니다. 국내 코스닥 시장 해외 증시보다는 굉장히 지금 강하게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시점에 낙폭이 생각보다 좀 컸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으나,
있겠으나 이 지점이죠. 이 지점이 또 박스를 갭으로 예를 들어서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 강력한 지지 구간, 이 강력한 저항 구간이었죠. 시장의 저항 구간이었는데 이 지점이 지금 갭이 메워졌어요. 갭이 항상 강력한 상승 안에는 이 갭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지금 갭이 메워졌습니다. 이 메워진 갭을 깨버리면 하락의 폭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시장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지수를 봐봤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혀 의미가 없는 시장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 지수 관련된 종목을 사봤자 수익도 나지 않고 지수 관련된 종목과 뭔가의 트레이딩을 해봤자 맞지 않는 부분, 또 연속성이 없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손실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지수가 완전히 돌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 곡물이라든지 해지 테마들이 알아서 다 폭락하고 알아서 다 시세가 끝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급이 곧 종목을 끌어올리는 시장이 분명히 올 텐데요. 그때 지수 추정 종목군들을 그 시점에 다시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샘표. 자, 파묘 관련된 종목인데 샘표가 또 요새는 정말 상한가를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오늘 나왔네요. 샘표가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면서 거의 사상 최대치 가격까지 올라왔는데 아마 내일 하루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요즘 시장이 세서 뭐 사상 최대치 찍었기 때문에 사상 최고가다 라고 하면서 이 위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지 내일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상승의 각도가 가팔라서 근데 거래대금도 이제 점점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오늘 샘표 식품이 2등주로 함께 좀 올라왔는데 저희는 오늘 사조 대림과 샘표 식품 종목을 좀 매매를 했습니다. 사조 대림은 매매가 조금 그렇게 자유롭게 되진 않았고요. 샘표 식품은 이 구간에서 좀 매매를 해서 한 4%, 5% 정도 수익으로 나왔던 것 같고 사조 대림은 들어갔는데 예상보다 눌림에서 이 샘표 상한가 들어갈 때 어제 그러니까 샘표와 함께 올라왔던 종목이죠. 그리고 식용유 관련된 종목인데 그 힘이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이 구간에서 그냥 약수익으로 빠져나왔던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생각보다는 사조 대림이 이 시장 즉 세력주로서 선택을 좀 못 받아서 그런 건지 좀 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사조 대림까지는 이어서 한번 봐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려온다면 하단에서는 한번 봐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왜? 파묘 수출 중단이 28일이고 파묘 수출이 중단된 이후에 이러한 물량 공백 속에서 다시 뭐 팜 오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시장에 엄청난 이 혼란을 야기했다라는 이슈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저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한일사료가 정지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내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내일 시작을 하는데 이미 이제 정지 들어가면서 어제 시간 외에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한일사료가 내일은 개파락을 크게 스타트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고려산업이라든지 점으로 갔다가 상한가로 올라가는데 사실 뭐 접근할 수 있는 배경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서 사실 저는 손을 안 댈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아예 매매 자체를 할 계획도 없고요. 한탑도 마찬가지고 뭐 거래 대응도 터지면서 올라가는데 매매할 대응은 할 생각은 없어 보이고요. 오늘 팜스토리가 연속 2연상에 올라가면서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거래 대금이 많이 실려서 올라가서 팜스토리는 그나마 매매를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정도 생각이지 그 외 종목군들은 건드려 볼 수 있는 거래 대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 측면에서 너무 약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자, 드론 관련된 종목군들 보죠. 자, 오늘 베셀이라는 종목이 어제 시간외 상한가에 들어가고 시가가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저도 오전에 시가 베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15% 이상의 출발을 해서 시가 베팅은 하진 않았는데요. 1등주를 바라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런 구간에서도 사실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잡을 수는 있는데 애매하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에서 일단 좀 들어가서 상한가에 일부는 상 풀릴까봐 일부는 챙겨놓고요. 너무 시간이 빨라서 이부 안에 들어가서 상에 좀 팔고 나머지만 지금 홀딩해서 넘어가고 있고요. 대장이기 때문에 수익은 꽤 됐죠. 여기서 VI 들어가기 전에 들어갔다가 팔았기 때문에 상승은 좀 컸던 종목이고요. 2등주로는 기산텔레콤이 또 사상 최고가 위치에서 52주 신고가 부근에서 일단 상한가가 나왔는데, 과거 네온테크도 이쪽에서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중간에 대장이 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온테크를 눌림으로 좀 언급을 드렸고요. 이러한 구간들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반등에 일단 전략 매도를 하고, 그 이후에는 매수가가 오지 않아서 일단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내일 시장에서도 이 드론 섹터가 시세를 연속해 줄지 아닐지는 일단은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새롭게 정부의 국정관제로 이 드론이 UAM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쪽 테마는 제가 볼 때는 나름 신선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생각이 드네요. 왜? 엄청난 폭등이 나오진 않았으니까. 엄청나게 폭등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과거 수소를 봤을 때 수소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뭐 수소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했던 때가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쪽도 기본 그 당시에 기본 3배 이상은 다 갔었죠. 정부가 초창기에 뭘 하겠다라고 했을 때 기본이 3배는 다 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평화산업, 평화홀딩스 이때, 그 다음에 뭐 일진 다이아, 2019년도죠. 뭐 이럴 때 뭐 다 기본 3배, 2배 이상은, 얘도 3배 갔으니까 3배 이상 갔으니까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서, 드론 섹터는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드론 섹터도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6개 쪽이죠. 우리손 FNG가 오후장에 굉장히 좀 흐름이 좋았는데, 일단 장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상한가 흐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넘버원으로 상한가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눌렸을 때, 저는 이제 봐볼 생각이고요. 매수 추천은 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드렸는데 터치만 하고 가서 뭐 잡으신 분들도 있고 못 잡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같이 매매를 했는데 체결이 안 돼서 여기에서는 손절이고요. 이거는 손절, 스스로 손절하고 이 자리 돌파할 때 들어가서 그냥 짧게, 여기서 들어간 거죠. 여기 돌파할 때 들어가서 이봉에 짧게 그냥 매도하고 아쉬움만 달랬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팜스코라는 종목을 종가 베팅을 했는데, 이거를 시간 외에서 이제 좀 팔아서 이걸로 좀 위안을 삼았던 것 같아요. 이걸로 몇 시에 팔았더라? 16시 40분에 5%대 팔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마니커도 시간 외로 좀 들어갔는데요. 시간에 상한가에 들어갔네요.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저는 정확히 이제 이거를 3,250원 상한가 들어가기 바로 전 타임에 6% 올라가길래 팔았는데, 얘는 시간 외에 마니커는 잡았고요. 마니커를 왜 시간에 잡았을까? 지지와 저항에서 이 자리가 어찌 보면 이 종목의 가장 강력한 지지
저항 구간입니다. 가장 강력한 저항 구간에서는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요. 많은 투자자들은 이런 구간에서 팔게 돼 있고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꺼려 합니다. 근데 사실 호재가 있고 뭔가의 이 이슈가 있을 때는 이런 구간 두려움에 사서 환호에 파는 게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타임에 들어갔고요. 2170원 이 타임에 매수가 들어간 거고, 보면은 이 고점이 2180원이죠. 시간에 이 정도 올라왔고, 뭐 나머지 이제 돼지 관련된 종목군들 강한데, 동우팜 테이블이라는 종목이 먼저 이 시점에 강하게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동우팜 테이블, 그러면은 상승률이 높은 종목, 마니커 FNG가 그 시점에 상승률이 높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따라 붙고 여기서는 이제 좀 지켜보다가 이 자리에서 저는 매도를 했는데 상한가에 들어갔네요. 주식은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돌파가 나왔다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재무가 완전히 안 좋은 회사입니다. 재무가 완전히 안 좋은 회사여서 뭐 내일장 뭐 따로 매매는 안 할 것 같은데, 일단 지켜는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시간외 요새 너무 종목군들을 많이 그리고 급하게 올려놓고 또 밀어버리는 경향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JC케미칼 파뮤에서 종목을 몇 개 빼먹었네요. JC케미칼. 자, 샘표, 신송홀딩스, JC케미칼 이렇게 있죠. 샘표, 그 다음에 신송홀딩스, JC케미칼 이렇게 있는데, 이 종목군들이 어디서 매집이 됐냐, 어디서 매물이 많이 들어왔냐를 일단은 체크를 해보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자리 내려와서 이렇게 좀 급하게 떨어진 다음에 수출 중단이 됐을 때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놓고 종목군들을 이쪽은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오늘 휴림 로봇이 아주 강하게 한번 쳐줬는데요. 일단 음봉 매집이라는 게 시장에는 존재를 합니다. 이 강력한 음봉이 들어와서 이 음봉을 어제 일부 잡아먹었는데, 어제까지는 사실 이게 매집이다 아니다 라고 왈가불가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이거를 돌파하는 순간은 바로 이게 매집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 구간에서 좀 회원님들하고 눌림을 보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시세를 안 주면은 종가 베팅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미 시세가 많이 나왔고 장중에 프로그램 매도에서 차익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봤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동적으로는 다 나오고 또 삼성의 잼스에 대한 이슈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부터는 매매를 좀 안 할 것 같아요. 어제도 요 며칠 좀 매매를 쭉 이어왔던 종목인데 굉장히 낮은 구간에서 들어갔었죠. 그래서 수익은 내고 나왔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서 좀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들어간 자리가 딱 일봉에서 보이시죠? 이 돌파자리에서만, 이 돌파자리에서만 해서 그냥 이 위로 적당히 600원대 매도가 됐으니까 550원, 550원대 이 정도 매도가 됐으니까 이 안에서 매매가 되고, 매도는 이 구간에서 매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자리, 어느 시점, 이게 저는 주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빨리 안정을 찾아야 좀 스윙 종목이라든지 바닥권에 있는 좋은 우량한 기업들을 많이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 지금은 일단은 시장이 안정이 될 때까지는 잘 가는 이 트렌드에 맞춰서 매매를 하고, 이후에 실적도 괜찮고 업황도 좋고 트렌드도 좋은데 시장 영향에 의해서 많이 밀린 종목군들 섹터를 선별해서 스윙으로 잘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